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구두 디자이너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가 30이라는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픽사를 거쳐 현재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요 작품으로는 겨울왕국 1, 2, 주토피아, 모아나, 그리고 주먹왕 랄프 1, 2, 탱글드, 빅히로 6, 볼트 등등이 있고요. 디즈니에서 애니메이터로서의 그 역할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애니메이터는 캐릭터의 그 근육과 관절을 조절해서 표정과 움직임을 통해 감정과 스토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디지털 배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가장 최근에 했던 작품인데요. 여태까지 해왔던 스튜디오에서 해왔던 그런 방식과는 달리 특별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저희 모두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디즈니 처음으로 집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 그 회사에 있는 제 개인 컴퓨터들을 이제 원격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속도나 이게 체감 같은 게 좀 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파이널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끝까지 정신줄 놓지 않고 열심히 했던 작품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캐릭터나 그 영화가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그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거를 접하게 되었고요. 제 마음속으로 그냥 다짐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은 이제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보고 거기에서 CG로 만들어진 공룡 캐릭터가 굉장히 해서 전해지는 그 굉장히 사실적인 모습에 되게 매료되어서 나도 컴퓨터 그래픽을 공부해가지고 CG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 그 한국에서는 그 구두 제화업계에 구두 상품권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유통이 되었었어요. 제 사수를 잘 만나서 사수가 제 점 찍어준 디자인을 저는 열심히 그렸을 뿐인데 그 제 디자인들이 되게 효자 브랜드로 거듭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때 많게는 하루에 3번 정도가 제가 디자인한 구두를 신고 있는 거를 계속 그 바닥을 보니까 제가 디자인한 구두는 어느 각도를 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씩 보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뭘 신었나 계속 땅만 보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사귀던 그 여자친구가 그 오빠는 땅만 보고 다닐 거냐고 남자 하늘 봐야지 그 말 듣고 하늘을 올라보다가 그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까지 유학을 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해서 구두 디자인에서 그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지 많은데 몇 가지 일하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제 첫 직장이 달라스에 있었거든요. DNA라는 프로덕션이었는데 거기서 지미 뉴트론이라는 TV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데일리라고 감독이 애니메이터들한테 캐스팅한 샷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텍사스 토백이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처음으로 텍사스 액센트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데일리에서 그걸 딱 들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영어를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 영어인지 어느 다른 나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제 샷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냥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제 샷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 물어봤죠. 뭐라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는 이제 그 감독이 답답해서 영재야 내가 한국어 배우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었고 비슷한 케이스가 또 디즈니에서도 있었었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처음 했던 볼트라는 애니메이션에서 그 뉴욕에 있던 캐릭터가 비둘기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를 캐나다에서 온 애니메이터가 애니메이션에서 감독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액센트 발음하는 입 모양이 뉴요커가 아니라 캐네디안 액센트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되게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영어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이 애니메이터라는 게 디즈니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어에 대한 정면 도전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굉장히 정확한 발음과 그 입 모양과 그 노출된 이라든지 혀의 위치라든지 그것까지 애니메이터가 애니메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설명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열심히 잘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보다 좀 속도도 좀 빨라지고 더 디테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반응으로 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인 것 같아요. 그 2D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3D 애니메이션으로 그 트랜지션 된 지 한 10여 년이 지나긴 했지만 예전 2D 애니메이션부터 쌓아왔던 그 경험, 이제 2023년이 디즈니가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1923년 때 그 옛날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과 개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른 스튜디오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극장이 지금 문을 닫은 상태여서 지금 상영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리밍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극장 개봉이 아니라 스트리밍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런 기회가 점점 많아져서 뭐 회사에서도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되게 많이 유동적이어가지고 저도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변하고 있는 것만큼 확실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화실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화실에서 보면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 자기 얼굴과 비슷하게 그리더라고요. 그 석고상을 그렸는데 정밀하게 이렇게 계속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자기 얼굴과 비슷한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어떤 대상을 계속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은 결국에 마주치는 거는 자기 자신인가 보다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아무래도 뭐 그 대상과 자기 자신의 그 교차점에서 자기와 비슷한 부분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 부분을 더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 자신과 마주쳤을 때 그 자기의 모습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본인의 일도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의 모습에 당당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꿈이 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좀 구체적이긴 한데요. 제 꿈을 이루려면 일단 오래 살아야 하는 거. 오래 사는 게 제 꿈인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한국에서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이 나와가지고 그 산업이 활성화되는 거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개인적인 건데 제가 로봇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로봇을 뭐 개발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로봇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애니메이터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펙티브한 움직임이 뭔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개발되는 그런 시니어를 위한 로봇이라든지 베타 테스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그 로봇들을 다 접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남기고 그게 제 2번째 꿈이고 3번째 꿈은 팔이나 다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니메이터가 실루엣을 아름답게 처리하는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의 팔이나 다리가 누가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되게 멋지다 싶을 정도의 그런 팔다리 같은 거를 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 명 한 명 커스텀 제작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려면은 아무래도 오래 살아야 되겠죠. 미국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가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관객층이 다양해요. 남녀노소 굳이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시선은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은 애들용이다, 아이들용이다. 영유아를 타겟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영유아에 포커스를 둔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뽀로로가 예전에 인기를 많이 있었고 지금은 아기상어 핑크퐁인가 그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최다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해도 한국이 뭐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한국이 여태까지 극장용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몇 번 시도를 했었고 저도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되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많았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의 풍습을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우리
오리지널리티가 그 작품 주제에 이렇게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것으로 한다면은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애니메이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이 되어가지고 점점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한국은 아직 제대로 시작했다는 느낌을 아직 저는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퀄리티는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저희의 출발선도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 문턱도 높아지는 그런 부담감이 점점 많아지긴 하는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스토리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뭔가와 그 구조를 받쳐줄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그렇게 한다면 첫 작품을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좀 부담감이 있긴 한데 그렇게 첫 작품을 성공시킨다면 두 번째까지도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반 산업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